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황경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현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이시고 부산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위원이시며 국립해양박물관 편집위원, 국립민속박물관 편집위원, 플랜B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표하실 주제는 가덕도의 해양성과 지역의 삶을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속학을 연구하는 황경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덕도하고 인연을 맺은 건 1989년 첫 가덕도 민속 조사를 했고 근래에 또 다른 목적에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덕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갈 것인가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민속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에서 볼 때는 지금의 가덕도의 변화가 과연 발전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발표 시간이 좀 제한됐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를 빨리 넘기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덕도는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내륙에서 남해, 서해, 동해로 뻗어갈 수 있는 백길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와 소통의 바다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서쪽의 마을에 보면 선사시대 유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선사시대부터 가덕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 중에 주목되는 것이 가덕도 부관의 장항 유적, 독리산 유적, 슬라이드에 좀 표시된 부분입니다. 장항 유적과 독리산 유적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 신석기 시대에 이곳의 신석기인들은 중국과 일본과 교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컨대 흑요석이라든지 또 무덤터에서는 중국제 펜던트가 발견된다라든지 그래서 이미 가덕도는 선사시대 신석기인으로부터 해양시대를 열었던 곳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그 부관에서 먼 세월을 지나 현대사회에 다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지로 항만이 조성되고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가덕도가 교류의 중심지에 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만큼의 그림자도 상당히 짙게 드리워 있고 향후 공항이 들었을 때 이 그림자들은 더 짙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았던 가덕도 역사의 어떤 질서가 균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스님께서 대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항만이 들어선 신앙이 들어선 이 부관 해역은 가덕도 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낙동강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곳에는 사실 민물이 위협돼서 적당하게 염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잘피라는 바다의 숲에 군락지가 있었던 곳이어서 어족들의 그 어류들의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이 차단되면서 나타났던 거는 뭐 마을도 이미 그 해체돼서 떠나야 됐지만 이 물고기들도 고향을 잃었습니다. 대구는 회기성 어류입니다. 회류성 어류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가덕도에 찾아와서 산란을 하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이 대구는 회기성이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와서 알을 낳는 스승을 가지고 있고 대구의 주요 산란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차단됨으로 해서 이제 대구는 겨울이 돼서 가덕도를 찾더라도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고향을 이미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는 인공 방류를 한다지만 이 항만이 조성됨으로 해서 그 가덕도의 대구는 사실 가덕도의 대구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공항이 들어선 지역은 숭어잡이로 멀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숭어는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과거의 숭어잡이에서는 동력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동력선을 사용했고 어민들은 배에서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조심했는데 신혼공항에 들었으면 공항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과연 숭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이 조성되면서 그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고기들은 고향을 잃고 길을 잃었고 그 다음에 마을을 떠나야 했던 가덕도 주민 역시 길을 잃었고 가덕도의 그 어족이 풍부했고 그 다양한 페류들의 생태 환경이 변화되었고 결국에는 가덕도의 어떤 생태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웃는 고래로 알려져 있는 살쾡이라든지 가덕도의 바다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했던 잘피의 군락 지역은 법정 보호종인데 이미 이것들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고 이건 아마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소지가 지금 다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고기의 역사도 굉장히 암울하지만 가덕도 지역민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의 그 운명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덕도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덕도에 대한 역사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았던 지역민들의 삶이 어땠고 그들의 정서가 어땠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는데 가덕도에는 역사적 체험과 그들의 어떤 삶의 정서들을 구전으로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라든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덕도가 어떤 역사적 삶을 살았던가를 대략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억의 조장으로서도 가덕도는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장이 들어섰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때 가덕에서 만든 당근은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이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이상 당근은 만들지지 않지만 그 당시에 당근을 불렀던 노래 속에는 육지가 되고 싶은 가덕도민들의 어떤 열망들이 담겨 있고 그 속에는 또 가덕도가 조선시대 어떤 공간이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는 지리적인 어떤 입지 때문에 국방의 요충지이자 또 역으로 침략의 교두보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봉수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천성진터들의 어떤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적들의 역사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가덕도민들은 지금까지도 그 시대에 가덕도민들이 살았던 그 정서들이 그대로 좀 전송이 되어서 배를 저으면서 부르는 뱃노래에서도 그 외적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널리 펴져 있습니다만은 민중들의 그 비극적인 역사관 새로운 미래를 바라지만 결국은 좌절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유독 가덕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강한 전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지금 생활과의 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가덕도가 일제강점기 침략의 근거지로 어떻게 활용되었고 그 흔적들이 어떻게 있는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대신에 가덕도민들이 일제강점기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투쟁을 했던가에 대한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어업령이 발령되면서 일본인들이 한국의 해역에 자유롭게 그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합법화되어 있었는데 당시 가덕도민들은 일본인들에게 그 어업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투쟁을 했고 바로 이 투쟁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문제까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덕도는 좀 변해 나갔는데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닫혀있던 가덕도는 이때 서서히 뱃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국인의 자본이 아니었고 일본인의 자본이었지만 가덕도와 서서히 외부와 소통하게 되는 시점이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홍환은 여객선이고 그다음에 가덕화는 가덕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을 실어 나르는 어떤 선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타이에 의해서 이제 백길이 점점 열리기를 시작을 했고, 그와 더불어 가덕도에서 제일 처음 우리나라 최초로 굴량식이 시작됩니다. 1923년 눌차만에서 굴량식을 성공하면서 가덕도로부터 전국적으로 굴량식이 확산되고 폐류 양식의 어떤 문화들을 가덕도에서 처음 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가덕도는 지금까지 왔는데요. 가덕도 문화는 그럼 어떤 문화였고, 우리가 지금 인문학적인 어떤 논의에서 지속과 그다음에 공생을 이야기할 때 가덕도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중심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덕도의 전반적인 문화와 가치 있는 우리가 좀 지켜내야 될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덕도가 2010년 눌차대교가 조성되면서 두 섬이 이어졌지만 그 이전까지 가덕도는 본섬과 눌차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고 각기 그들 독자만의 어떤 문화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본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구심점은 당연히 어떤 연대산 중심이었 반면에 눌차에서는 연세산 대신 그들의 어떤 생업의 위주였던 용왕제, 바다의 해신 중심으로 지역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던 되게 어떤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차도에서는 지역민들의 어떤 공동체 의례로 용왕제라든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수륙대제가 지역 공동체 의례로 행해진 반면에 내륙에서는 연대산에 대한 산신제, 지금은 봉수제로 전성되고 있습니다만 연대산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들이 결속되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가장 중심이었던 그 문화는 연대산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연대산 산신에 대한 신앙심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산 산신이 가덕도에 산 짐승이 없게 해서 가덕도민들이 과거에는 가덕도민들은 산길로 서로 소통했기 때문에 무사히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연대산 산신의 그 공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어떤 생활 전반에서 연대산의 산신령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했는데 그래서 연대산은 가덕도의 하나의 중요한 제2의 공간이자 또한 놀이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지역 주민들은 일부 마을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기울제를 지내는 공동체 의례를 행해졌고요. 그 다음에 주목되는 것은 1989년 가덕도가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가덕도는 급속도의 이제 변화를 하게 되면 특히 도시화되면서 기존의 어떤 그들의 문화가 점점 와해될 때 천성에 있던 가덕도 주민들이 연대산에 대한 봉수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덕도 전체의 주민들의 어떤 결속력을 다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봉수대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내 어떤 구심점은 연대산 중심으로 어떤 지역이 결속되고 그에 따른 지역 문화들을 전성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덕도에는 특히 공동체 문화를 보면 아직까지도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작게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 문화고 물론 공동체 문화가 어떻게 전성되고 있는가는 다양한 지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마을 단위의 공동체 의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가 아니라 생산 공동체 예컨대 숭어를 잡는 어민들의 집단 내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 의례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마을과 생산 공동체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공동체 문화의 구심점이 되는 이런 어떤 지역 공동체 문화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성되고 있을 때 향후 이들의 공동체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 상당히 고민을 해보고 이런 것도 어떻게 개성해야 될 건가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덕도는 어로 문화에서 지금 집중을 해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어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녀들의 조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로 작업, 그 다음에 폐류 양식, 미역 채취 등 다양한 어류의
해양 어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나는 구석이 가덕도의 그 어로 방법, 어로 도구 이런 것들이 그것들은 서해안의 어떤 어로 문화, 동해안의 어로 문화, 남해안의 어로 문화가 고루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덕도의 어로 문화는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로 문화가 한 곳에 모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어로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덕도에는 상당히 지금은 찾기 힘든 우리 전통의 어로 지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양 문화의 가장 특징은 천연 염색입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흰색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 아주 이전부터 지역의 나름대로의 천연으로 염색을 물들여서 고기를 잡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물 염색이 의상으로 된 거고요. 거제도 같은 경우는 갈피나무인데 그 가덕도 같은 경우는 참나무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어로 지식을 가덕도에서는 여전히 전생되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요소들입니다. 그다음에 숭어들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그 대항마을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숭어들이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숭어들이는 지금 과거에는 보시다시피 육소장방이라고 해서 6개의 무동네원선이 숭어를 잡았습니다. 물론 세월 따라 어로 방식이 좀 변해서 지금은 바지선을 띄우고 숭어를 잡습니다. 어로의 도구들은 변했지만 고기를 잡는 그 원리는 지금도 대항마을에 그대로 전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숭어들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찾아볼 수 있는 대항에서는 독특한 해양 민속 신앙이 있는데 바로 어로장들을 풍요의 신으로 모시고 숭어들이를 하기 전에 숭어들이 고사를 하는 독특한 해양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현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마을에서는 숭어가 하나 그 마을의 상징이 되어서 여러 조형물이 더 있고 한때 숭어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고 대구 축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놀차만 같은 지역은 양식 100년사를 맞이합니다. 우리 굴양식의 어떤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신앙이 조성되면 다소 변해서 수심이 변하고 해류의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명성은 없어지고 굴을 양식하지는 않고 굴 종패만 양식하는 장으로 이렇게 변모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지역은 굴을 100년간 양식해왔던 그 문화적인 흔적이 있어서 눌차만 일대는 굴이 매립지어돼서 그 위에 집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는 독특한 마을의 모습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숭어들이와 이 굴양식은 비교적 일예에 불과하나 다른 지역, 다른 해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의 어로법이고 지역의 어떤 문화라는 점에서 가덕도의 그 어원 문화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급하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아직 가덕도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전통 어로 지식이 지금도 그대로 전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찾아볼 수 없는 고유성, 해양 신앙과 어뢰가 그대로 전성되고 있고 공동체 문화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가덕도의 삶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기억의 문화, 구비 전성물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 가덕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자산은 부산 지역의 해양 문화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보편성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대상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해양 문화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어떤 지역적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신해양 시대에 자연의 회복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의 지속성을 우리가 고민할 때 가덕도의 이런 어떤 전통의 문화들은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존해야 되고 기록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어떤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더니 제가 좀 숨가빴는데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가덕도 이런 가치와 보존 또 기억하고 기록되어야 할 해양의 이런 전통 문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 방금 발표해 주신 황경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